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렁큰 드래곤 디디의 세상 읽기 제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갤런타인 데이에 대해서 치킨 너겟이 어떠한 단어에서 유래되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갖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파자마 파티, 슬럼버 파티, 베이비 범프 파티 등등. 오늘도 이와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플래그십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플래그십 스마트폰, 새로 나온 최신의 기종 스마트폰 디바이스, 이런 최신의 기종을 가리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래그십이라는 단어가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플래그십의 어원은 배에 깃발을 단 모습이 되겠습니다. 플래그십이죠. 플래그는 깃발이고 십은 배고, 이런 영국의 국기가 보이고 있는데 플래그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래그십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되고 또 다른 형태로는 플래그십 빌딩, 바로 새롭게 지어진 어떤 건물, 빌딩이 되겠죠. 이 건물은 0914라고 청담동에 지어진 화제가 많이 되었던 빌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진 그 어떤 건물을 플래그십 빌딩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 깔티에르라는 어떤 럭셔리 브랜드 어떤 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플래그십 빌딩으로 표현됩니다.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팬시한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팬시한 레스토랑. 그래서 이것 역시 플래그십 레스토랑, 새롭게 뜨는 레스토랑, 새롭게 생긴 레스토랑, 이런 표현을 할 때 플래그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은 소위 새롭게 어떤 회사에서 치즈를 만들었다, 이럴 경우에도 플래그십 치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십의 용도가, 이 용어 쓰임새가 대단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카워시, 세차장입니다. 플래그십, 이런 새로운 세차장도 플래그십 카워시로 표현되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BYOB라는 다소 생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BYOB는 Bring Your Own Bottle. 자, 음식점에 여러분이 자기의 와인이라든가 술을 가져와도 좋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BYOB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BYOB from 4pm to 8pm, 4시, 오후 4시에서 8시까지는 BYOB, Bring Your Own Bottle, 마시고자 하는 술을 가져와도 좋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BYOB, 우리 집은 이거 술을 가져와도 좋다 라고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비주얼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BYOB 레스토랑을 표현하는데 아예 그 입간판에 BYOB를 내세움으로써 술은 여러분이 갖고 와도 좋다. 제가 개인적으로 뉴욕에 근무를 할 때도 이런 레스토랑들이 제법 있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분 BYOB 레스토랑이 많아지고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적은 돈을 받고 콜키지 차지를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가끔 이용을 하는 어떤 숙성 돼지고기집 레스토랑인데,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코키지 프리라고 써 있습니다. 코키지 프리. 자, 와인 값을 받지 않는다 해서 1인당 한 병까지 허용이 되는 이 BYOB, Bring Your Own Bottle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가요? 월스트리트이라는 곳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의 상징이죠. 어떤 황소. 역시 그 어떤 갸냘픈 소녀가 이 황소에 맞서 있는,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 불리시, 황소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세장일 때는 베어마켓이라고 하죠. 고음을 쓰고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의 어떤 상징인 곳을 월스트리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월스트리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보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자리가 바로 소위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증권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증권거래소가 이 맨하탄이 인디안들이 살고 있던 곳을 네덜란드, 소위 더치라고 그러죠. 더치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면서 사는 곳 주변에 이렇게 월을 세웠었습니다. 월을 세웠는데 이게 인디언들과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이것을 불과 몇십 불에 네덜란드에다가 이 땅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그 이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월이 무너진 자리에서 증권거래, 주식거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오늘의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는, 지금 세계의 부가 한 곳에 모이는 이 월스트리트이 된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월이 되겠습니다. 월. 불과 제가 볼 때는 한 3m 미만인 것 같습니다. 이 3m 미만의 이 더치 사람들이 인디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 자기네들 막사를 펜스로 에워쌌는데, 이거를 네덜란드가 이 땅을, 맨하탄을 사들임으로 해서 이 월이 없어지고 오늘의 월스트리트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기그워커, 일용직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라이더스라든가 미국의 우버이츠라든가 이런 일용직 근로자를 가리켜서 기그워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그워커의 원래의 의미는 뭐였고, 자, 근데 원래는 이 기그워커는 기그밴드, 미국에는 19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지금까지도 워낙 이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지방 순회 공연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방 순회 공연을 가면서 고정적인 멤버도 있겠지만 일용직 근로자를 그때 시카고에 갔을 때, LA에 갔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소위 기그밴드, 기그라는 거는 원래 콘서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를 쓰면서 그 단어가 기그밴드에서 여러 가지 변화하면서 지금의 기그워커, 일용직 근로자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 일용직 근로자는 사무직 일을 하는, 예컨대 크몽의 디자이너라든가 웹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어떤 이 페이퍼워크를 하는 PPT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쪽 사람들도 소위 기그워커, 일용직 근로자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드렁큰 드래곤 디디의 세상 읽기 제 6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